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16% 상승, 코스닥은 보합 0.02%로 마감을 해줬고요. 자, 오늘 뭐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 쪽은 웬만하면 오늘 좀 정리를 하고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멘트를 어제 방송에서 좀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2차 전지 애들이 워낙 고점에 있고 오랫동안 시세를 좀 많이 낸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약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를 앞두고 고점을 만들거나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약간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 그런 분위기가 좀 깊게 나왔죠. 일단은 테슬라 실적 발표가 뭐 이제 미국장 열리기 전인가 밤에 아무튼 있을 거고요. 테슬라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미증시가 뭐 급등을 할지 급락이 나올지 요 부분이 또 결정이 될 것 같아서 요 이벤트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시장 보면서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거기다가 2차 전지 말고 제약바이오도 미국 암연구학회 재료로 AACR 재료로 그러니까 뭐 AACR의 직접적인 뉴스를 띄우면서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올랐던 애들이 많았던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어떤 모멘텀을 맞춰서 시장의 기대 심리를 이용해서 제약바이오 테마도 섹터도 바닥권에서 급등을 시켜놨던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오늘로 마지막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도 약간 재료 소멸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특히나 AACR 직접적인 관련 뉴스로 올랐던 애들은 당연히 이제 정리를 웬만하면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뭐 전혀 그 관련이 없는 뭐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 뭐 홀딩 관점을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최근에 가장 강했던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제 뭐 재료 소멸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종목들을 좀 뭐 줄여주자. 예를 들어 내가 2차 전지를 뭐 한 세네 종목 가지고 있었다면은 뭐 한두 종목 남기고 좀 정리를 하신다라든지 그렇게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은 제약바이오도 어제 엊그제부터 조금 힘을 좀 많이 잃어가는 분위기고요. 2차 전지는 에코프로의 급락이 나오고 나서 에코프로 그룹주가 여기서 이제 한 30% 정도 하락을 하고 나서 여기서 좀 잘 그래도 버텨주는 모양새가 나왔고 여기서 이렇게 버텨주는 이 4거래일, 5거래일 동안에 에코프로의 어떤 수급을 포스코 그룹주랑 뭐 리튬 관련주 그리고 잡주라고 우리가 흔히 좀 많이 부르고 있는 애들이 급등주라고 표현을 할게요. 급등주 애들이 좀 다 빼앗아 갔죠. 그러면서 약간 우리가 전형적으로 대시세를 그러니까 어떤 주도 테마나 섹터가 대시세를 내는 과정 안에서 이 대시세의 거의 흔히 우리 끝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구간에서 나오는 현상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정말 그 잡주의 전형들 있죠. 이런 애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테마 이 섹터 약간 이제 끝물에 나오는 현상이구나라고 우리가 보통은 많이 표현을 좀 합니다. 근데 이 잡주의 정말 대표적인 사례 이화전기, 뭐 이트론, EID 이런 애들이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정말 약간 끝물인가 고점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도 같아요. 또 그런 시점에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실적 발표까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좀 살펴보면 오늘 약간 2차 전지 관련주, 2차 전지 섹터의 분위기 자체를 흐리는 신호탄을 쏴준 건 일단은 EV 첨단 소재였죠. 최근에 거의 뭐 상승률이랑 뭐 올라가는 힘만 따지고 보면은 거의 대장주였다라고 봐도 무색할 만큼 굉장히 강한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누가 봐도 이렇게 이제 고점 시그널이 나와주는 모습이었어요. 얘가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이런 형태가 나왔으면은 조금 더 뭐 고점에서 버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의 이런 봉의 형태는 누가 봐도 아 이거는 고점 뭐 시그널일 좀 확률이 좀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시간에서 오늘 이화전기 이트론 EID 얘네 세트 애들이 이트론이랑 EID는 시간에 하한가 들어갔고요. 이화전기도 상한가가 풀리면서 6.47% 하락 마감을 해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지금 시간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어져 가지고요. 2차전지 섹터는 투심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게 분명하죠. 여기다가 정말 만약에라도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 내일 아침에 개파락을 좀 많이 해서 시작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뭐 시장이 지금 워낙 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일 개파락 및 이제 오전에 뭐 투매가 좀 깊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반등은 아마 대부분의 종목들이 크게 일단은 한 번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뭐 봐야 될 종목들은 당연히 이런 어떤 그러니까 저번 주랑 뭐 어제인가요? 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어떤 주도 테마나 섹터가 한참 시세를 막 내고 있는 와중에는 굳이 뭐 그러니까 굳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대장주 공략 안 하고 좀 변두리 주변 종목들 해도 곧잘 수익이 나요. 근데 얘가 이제 어떤 시세를 다 하고 고점을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고 고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추세 안에서의 어떤 조정의 눌림목에 사서 이렇게 먹는 매매 말고 이제 2차 전지가 만약에 좀 이제 하락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공략해야 될 매매는 사실 낙주나 투매를 받아서 반등을 먹는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낙주나 투매를 받아서 반등을 먹는 매매를 할 때는 정말 무조건 주도 종목에서만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잘 타점 잡으면은 뭐 주도 종목 아니어도 후발주에서도 수익이 날 수는 있지만 확실히 주도 종목에 비해서 그러니까 주도 종목이 반등이 예를 들어 이만큼 나온다라고 하면 변두리 후발주 애들은 반등 많이 나오면 주도주의 절반, 안 나온 애들은 진짜 주도주의 한 3분의 1 정도 나오고 다시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거 타점 잘못 잡으면 정말 지금까지 고생해가지고 뭐 1월부터 4월까지 벌어놨던 거 한 방에 또 다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낙주나 투매 받는 반등 매매를 하실 때는 무조건 주도 종목에서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에코프로 내일 뭐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 요 정도 타점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점 대비 30% 하락하면서 투매 나왔다가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던 이 가격대이기도 하면서 여기 이렇게 이제 21선이 올라오게 되면 21선이랑 기준선 겹치는 뭐 이런 자리랑 또 이런 타점이랑 좀 겹칠 것 같아서 요 정도까지 혹시 하락이 나오게 되면 내일 뭐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은 또 갭상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미증시가 오늘 하락하면은 아마 개파락 크게 해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시나리오로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의 뭐 이런 자리들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또 EV 첨단 소재 봐야 될 것 같고요. EV 첨단 소재는 비교적 깔끔하게 타점이 나오는 것 같네요. 요날 이제 상한가 들어갔던 종가 부근과 내일 이제 얘가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요 정도 부근 될 것 같아요. 1,700원이나 뭐 800원. 여기를 한번 1차 타점을 한번 잡아보고 한데 더 밀린다 그러면 아마 이 10,000원 구간 있죠. 라운드 피겨 값인데 10,000원이기도 하면서 여기 이제 기준선이 가격대가 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10,000원에서는 아마 반등이 꽤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0,000원에서 한 1,800원 사이 요 정도 타점 잡고 한번 공략해 보시면 먹을 구간은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에넌 에너지는 조금 애매하네요. 얘는 그리고 시간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걸 보면
또 얘도 끼가 또 워낙 좋은 애라서 조금 더 흐름을 뭐 만들어갈 생각인 건지 아무튼 그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얘는 혹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여기서 받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여기 너무 또 넓기도 하고. 지금 일단 내일 당장 혹시 2차 전지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해 볼 만한 타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시간에서 크게 뭐 영향을 받지를 않았네요. 그래서 좀 내려오면은 21선 이런 구간에서 한 번 정도는 더 먹을 구간을 또 줄 거는 같거든요. 그리고 코스모학 또 보시면은 이때 이후로 여기서부터 이제 세 번째 파동이 시작되고 나서는 또 처음으로 21선이랑 기준선 닿는 구간이니까 요런 타점 한번 뭐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가장 강했던 포스코 그룹주들 또 공략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포스코 스틸리온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넓긴 한데 여기 얘도 역시 상한가 종가 부근이랑 요 사이 요 정도 타점 잡아가지고 요렇게 반등이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DX도 또 마찬가지네요. 상한가 종가 부근 요런 가격대 안에서 한번 타점을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엠텍은 이제 내일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올 텐데요. 5일선을 깨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전에 하락을 해버리면 이런 구간까지 좀 기다렸다가 타점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5일선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잖아요. 개파락을 해가지고 5일선 찍고 바로 이렇게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럼 또 5일선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바로 한번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또 반등을 또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엠텍도 워낙 강한 친구기 때문에 이렇게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요 정도 또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조금 구간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뭐 단기 과열이나 요런 단기 과열에 지정이 됐네요. 그러면 얘는 뭐 단기 과열 또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니까 얘도 차분히 5일선 이렇게 올라오기 기다렸다가 5일선 찍으로 내려오면 요런 구간 안에서 공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뭐 2차 전지 어떤 조정에 의한 반등 타점은 요 정도 제가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또 내일 봐야 될 부분이 뭐 EV 첨단 소재나 뭐 이화전기 이트론 이쪽 애들이랑 약간 이제 잡주 느낌 나는 애들만 죽고 또 뭐 개별적으로 다른 종목들은 강세를 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에코프로가 무너지지 않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에코프로가 이렇게 투매 형식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죽을 애들 죽고 또 갈 애들은 또 가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형제들이 만약에 투매 형식으로 좀 많이 하락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에코프로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이 결국은 또 가장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는 슈팅 주고 뒷구간에서 뭔가 좀 너무 약해버리네요. 반등이 좀 없이 쫄쫄이로 밀려버리는 막 형태들이 많고 이래서 반도체도 꽤나 물려 계신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은데, 얘네는 이제 혹시 뭐 2차 전지가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가면서 코스닥이 힘을 좀 잃으면 코스피가 힘을 뭐 내주면서 삼전이 뭐 급등이 나온다든지 이랬을 때 반도체들이 반등이 조정 또 충분히 받긴 했으니까요. 반등이 좀 나와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떤 시장의 또 키포인트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뭐 2차 전지가 이대로 좀 힘을 잃고 그동안 뭐 반등이 좀 나왔어도 2차 전지 뭐 제약 바이오
반도체, 뭐 로봇 AI는 이미 이제 많이 죽었고 그런 어떤 수급들이 이 시장의 열기를 또 다른 곳으로 수급 이동하면서 이어갈지 아니면은 시장이 그냥 전체적으로 아예 다 쑥대밭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테마나 섹터로 시장의 수급이 또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뭐 화장품주들이나 요런 애들도 뭐 반등이 조금씩 나와주고 하는 것을 보니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조금 관심 종목에다가 옮겨 놓고 볼 필요도 또 있을 것 같고 제가 신재생 쪽은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게 보고는 있는데 당장 사서 가지고 있는 거는 너무 이제 우리가 그 예측의 영역이다 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지켜보고 있다가 뭐 2차 전지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뭐 어느 하나 가는 애들이 없고 다 죽는 와중에 그 수급이 예를 들어 이제 뭐 신재생이나 이쪽으로 딱 몰리는 그 딱 타이밍 캐치해가지고 빠르게 매수하는 뭐 그런 방법을 뭐 좀 써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네요. 그래서 뭐 신재생 쪽도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대명에너지가 또 양봉을 만들어 주면서 얘는 진짜 3만 원을 만약에 재돌파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뭐 최소한 여기 정고점까지는 한번 또 땡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고 있어요. SDN도 이 저항대 2,300원 요 구간을 넘기면 이 위쪽으로 완전히 또 열려버리거든요. 원전주들이 바닥에서 올라올 때랑 다 이제 지금 신재생 에너지들이 비슷한 자리예요. HD 현대에너지 뭐 솔루션도 요런 어떤 수렴 구간의 끝자리에 또 와 있고 하나솔루션도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상장날 재상장한 날 종가를 일단은 넘겨놨어서 저는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또 보고 있고 풍력 쪽에서는 뭐 CS윈드 방산주인 현대로템도 제가 딱 2번 정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정확히 이날 제가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고 눌릴 때 또 한 번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재생 뭐 태조이방원 중에 뭐 원전이나 2차 전지 쪽은 뭐 많이 올랐으니까 뭐 조선주는 지금 갈까 조금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그렇고 태양광이랑 뭐 방산이랑 이쪽은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시장이 막 전체적으로 다 같이 무너지기보다는 저는 지금까지 소외됐던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갖고 있기도 해서 지금까지 좀 덜 올랐던 테마나 섹터 쪽을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혹시라도 시장이 좀 안 좋게 되면 또 이렇게 지수 하락을 할 때 힘을 내주는 종목들, 금 관련주 엘컴텍이나 또 최근에 시장이 좋건 안 좋건 잘 오르고 있는 제주은행 얘도 보면은 뭔가 되게 심상치 않네요. 딱히 엄청 확고한 이런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닌데 또 이런 전고점을 넘겨놨고 그래서 아무튼 엘컴텍이랑 제주은행이 강할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도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쌍용차 관련주들이 KG 그룹주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그런 어떤 시장의 트렌드나 패턴을 KG 애들이 이어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뭐제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캔들까지 정확히 기억을 해서 KG ETS 이날 제가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2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는 KG ETS가 앞으로 주주총회가 있을 건데 그 주주총회 때 2차 전지를 신사업에 추가하는 재료가 하나 있다. 그래서 요게 하나 있고 이게 아니더라도
쌍용차 거래 재개, 그러니까 KG 모빌리티로 바뀌었죠. KG 모빌리티 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KG 그룹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도 있어서 이 두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KG ETS를 좀 좋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늘 슈팅이 멋있게 좀 나와줬네요. 그러면서 뭐 KG 케미칼, KG 스틸 이렇게 세 종목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NH 회원방 말씀드리는 제가 이렇게 매매일지 보여드리고 있는 이제 리딩방은 보통 이제 단기 스윙이랑 단타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저희 이제 NH 회원님들 중에서 이제 자산이 한 1억 정도 넘어가시는 분들께는 제가 뭐 KG ETS나 지금 뭐 현대모백스나 요렇게 그냥 갖고 있으면 언젠간 오를 약간 뭐 중기까지는 아니지만 한 달에서 한 세 달 정도 텀으로 갖고 가는 요 정도 기간 두고 가는 종목들을 따로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KG ETS도 제가 개별적으로 추천을 드려가지고 사서 지금 가지고 계신 고객님들이 또 계세요. 어디 갔지? KG ETS 요때쯤에 사시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개인적으로 또 갖고 계신 분들 계시고 현대무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현대무백스를 제가 방송에서 제일 처음 언급 드린 게 이날이었던가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당시 로봇주들이 되게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 현대무백스가 이 저항 가격 이 저항대를 넘기기 위한 기준봉이 출현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로봇으로 저는 땡길 거라고 봤어요. 차트가 누가 봐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보여졌고, 그래서 실제로 뭐 저희 이제 NH 단기 뭐 이제 단타방에서 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한번 팔고 이날 사서 이날 한번 팔고 이렇게 두 번 정도? 이때는 한번 짧게 손절하고 이때는 수익 내고 나오고 그랬던 걸 기억하는데 이 이후로 이제 차트가 조금 이제 무너지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뭐 단타방에서는 냅뒀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 보시면은 사실은 이렇게 박스권으로 그냥 진행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언젠가는 가요. 이런 애들 보면은 근데 조금 이제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땡기는데 이제 2차 전지 뉴스를 달고 땡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트를 우리가 보다가 준비된 애들 있죠. 이렇게 누가 봐도 매집 구간 안에서의 어떤 이렇게 롤링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잘 보유하고 이런 어떤 추세를 완전히 이렇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잘 가지고 있으면 가끔씩 이렇게 큰 또 상승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마쳐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할게요.